92세 할머니가 살면서 가장 후회했던 점. 현대인의 삶은 분업이 되면서 일이 재미없어졌다. 유식한 말로 소외되었다. 자동차 전체를 만드는 것이 아닌 하루 종일 나사만 주인이 일을 하는 것이 돈을 벌어다 주기는 하지만 일을 하면서 성취해내는 기쁨이 없어졌다는 얘기다. 우리의 일과는 대부분 회사에 출근하고 일에 녹초가 된다. 결국 퇴근해서 씻고 맥주 마시며 넷플릭스를 보다 일과를 끝낸다. 이런 일을 반복하면 어떻게 되는가? 인간의 뇌는 같은 일을 반복하면 기억하지 못한다. 즉, 우리가 죽을 때 80년을 살았어도 같은 날에 지속적인 반복이 있었기에 하루를 산 것이나 다름없이 생각된다. 그러니 우리는 80년을 살았어도 하루를 산 것이다. 무료한 A4지와 같은 깨끗한 삶의 반복이다. 대학교 1학년 때 교양영어 교과서에 실린 글이다.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 글의 줄거리는 대충 이렇다. 비버가 있었다. 놀기를 좋아하는 청년 비버다. 젊고 잘생겼다. 그래서 여자 비버들에게 인기가 많았다. 하라는 일은 안 하고 여자 비버들과 하루 종일 놀았다. 여자 비버 중 하나가 그에게 청혼을 했다. 젊고 예쁜 비버였다. 단 조건이 있었다. 지금까지의 방탕한 생활을 끊고 열심히 일을 해야 한다는 조건이었다. 아내도 생기고 아이도 생기는데 열심히 일을 안 하고 놀기만 한다면 곤란하지 않은가? 그런데 예상과 달리 젊은 비버는 그 청혼을 거절했다. 그리고 청혼을 한 예쁜 여자 비버와는 아는 오빠 동생 사이로 지내기로 했다. 예쁜 여자 비버는 젊은 비버 대신 늙고 못생겼지만 열심히 일하는 늙은 비버를 택해 결혼을 했고 아이도 낳았다. 늙은 비버는 나뭇가지로 댐을 막아 물고기를 잡았는데 아이가 생기자 댐을 여러 개 만들어 이전보다 더 열심히 일을 했다. 그러다 늙은 비버는 과로로 죽고 말았다. 교훈 인생은 열심히 일만 하면 안 된다. 반전이었다. 원래 교과서에 이런 글이 왜 실렸는가에 대한 생각이 들었고 담당 교양영어 교수는 열이 받아서 씩씩댔다. 뭐 이딴 글을 교과서에 싣고 자신 보고 가르치라 하는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화가 안 풀렸는지 얼굴이 벌개졌다. 나도 그 글을 읽고 그 정도는 아니었지만 왜 교과서에 이런 글이 실렸는지는 의문이었다. 어느 날이었다. 동네에 잘 알고 지내던 이웃집 아저씨가 돌아가셨다. 이 아저씨는 성실하기로 소문난 아저씨다. 직업은 건설회사 일용잡부다. 전문 용어로 노가다다. 어느 정도 성실하냐면 일은 물론 열심히 한다. 그뿐 아니라 아내를 위해서 새벽에 일을 나가는데 밥과 반찬을 해놓고 나간다. 그 새벽에 말이다. 펑펑 노는 아내를 위해서 말이다. 애들 도시락도 다 쌌다. 그리고 밤에 오면 밀린 빨래까지 했다. 주말에도 쉬지 않고 집안일이며 청소도 전부 도맡아 했고 아내는 노가다의 아내일 뿐이지만 여왕님 대접을 받았다. 이 아저씨 매일 조그만 건설 현장만 다니다가 큰 건설 회사에서 하는 현장으로 옮기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였다. 발을 헛디뎌서 2층에서 추락사하고 말았다. 그런데 보상금이 몇억 원이 나왔다. 작은 현장이었으면 상상도 못할 보상금이다. 운 좋게 큰 현장으로 옮긴 덕분이었다. 문제는 그 다음이다. 그의 아내와 자식들이 서로 돈을 더 갖겠다고 싸움이 났다. 그것을 보고 교양영어의 늙은 비버가 생각이 났다. 요즘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짤이다. 92세 할머니가 살면서 가장 후회했던 점이다. 원문 그대로 옮기겠다. 애지중지 키운 자식도 지 가정 차리면 그만이여. 열심히 모은 돈 죽을 때 가지고 갈 거여. 왔을 때처럼 빈손으로 가는 거여. 그놈의 인생이 뭐라고 뭐 이리 아득바득 살았는지 옌병. 이 할미가 진짜 억울한 건 자식놈 뒷바라지 한다고 돈 있어야 노후가 편하다 해서 억척같이 모았는데 이제 좀 놀아볼까 했더니 옌병. 이곳저곳 안 쑤시는 곳이 없어. 젊은 사람들 말맹키로 인생은 타이밍인 것이었다. 이 글을 읽는 너도 인생 너무 아끼지 말어. 주변 사람에게 너무 희생하지 말고 내 인생을 살아 행복은 나중으로 미루면
돈처럼 쌓이는 게 아니라 연기처럼 그냥 사라지는 거요. 그러니 하루하루 닥치는 대로 행복하게 살아. 사소한 일에도 기뻐하고 누릴 수 있는 행복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 뭐 큰일 하느니 숭고한 일을 하느니 연병 떨지 말고 뭐가 되었든 너부터 잘 살아 그게 최고의 삶이야. 92세 할머니가 살면서 가장 후회했던 점. 그 마지막에 웃는 놈이 좋은 인생인 줄 알았는데 자주 웃는 놈이 좋은 인생이었어. 요즘 우리 엄마도 자주 하는 말이다. 이제 좀 살만하니 안 쑤시는 곳이 없다고 말이다. 100억대 부자가 있다. 92세 할머니의 말처럼 수 10년을 컴퓨터 모니터 앞에서 주구장창 주식만을 했다. 그리고 100억 원을 모았다. 그런데 100억 원을 모으니 1000억 원을 모을 욕심이 났다. 1000억 원대 부자들을 수소문해서 선물도 주고 점심도 사주면서 그들의 노하우를 들으며 전국을 다녔다. 그런데 1000억 원대 부자들이 하는 말은 한결같았다. 돈 모으느라 좋은 시간 다 보내지 말고 자신의 인생 살라고 말이다. 그래서 주위를 돌아보니 몇백억대 부자들이 최근에 코로나로 세상을 많이 떠났다. 그러니 인생의 허무함을 느꼈다. 몇백억 부자도 죽으면 끝이고 죽은 사람만 불쌍하다. 어느덧 거울 앞에 서니 늙고 초라한 자신의 모습만이 보일 뿐이다. 돈을 모으느라 젊은 청춘 다 보낸 게 이제 와서 너무 아쉽다고 했다. 예전으로 돌아간다면 10억쯤 모으고 인생을 즐기겠다고 했다. 초등학교 때 어느 여름 방학이 막바지에 다다랐을 때였다. 시골을 가느라 어영부영하느라 시간 보내고 탐구 생활하느라 정신없이 보내다 보니 동네 친구들과 제대로 놀지 못했다. 그래서 날짜를 보니 여름방학이 딱 이틀 남았다. 그래서 신나게 놀아보려고 동네 공터로 갔다. 아무도 없었다. 아이들은 한 명도 공터에 없었다. 돈을 모으다 시간 다 보내면 어느덧 청춘은 가고 인생 막바지에 이런 허탈감이 들지 않을까 생각한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재미가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 행복하지 않기 때문이다. 5만 원짜리 돈다발을 뭉치로 만들어 아무리 굴려도 웃음이 나오지 않는다. 사람은 인정받으면서 행복을 느낀다. 그러니 정신을 채우고 몸을 건강히 만들자. 책 많이 읽어 머릿속 채워놓자. 재테크뿐 아니라 문학, 철학, 역사 등 인문학 등 폭넓은 지식을 쌓자. 책을 읽어야 지식이 쌓이고 지식이 모여 지혜가 되면 현명해진다. 그래야 사람들이 놀아주고 인정받는다. 몸은 일단 기미 정상 범위 안으로 들어오게 만들어 놓자. 근육 만들라는 소리 아니다. 그래야 늙어서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등 성인병 위험이 덜하다. 돈 벌고 병 얻어 누워있지 말자는 얘기다. 결론 하루하루를 자주 웃으며 살아가자.